안녕하세요. 오늘은 딱 하루치 뉴스를 가지고 미디어가 세상을 어떤 틀로 보여주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헤드라인 보시죠? 그런데요, 그 헤드라인이 정말 이야기의 전부를 담고 있을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뉴스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속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하루치 뉴스 그 첫 번째 소식은 바로 한국 정치판을 뒤흔든 사건입니다. 장관 후보자 한 명의 지명이 철회되면서 아주 시끌시끌했었죠. 그리고 이번엔 무대를 해외로 옮겨볼게요. 미국이 주도해서 좀처럼 보기 힘든 군사 정상회의를 열었는데요. 도대체 왜 모였는지 그 배경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헤드라인은 그야말로 마쿠에서 벌어진 거대한 사건입니다. 중국 군두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드라마틱한 권력 투쟁.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죠. 네, 이렇게 세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제부터 이 헤드라인들 속에 어떤 디테일이 숨어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정치 소식부터 시작할게요. 이게 뭐냐면 정부의 핵심 장관 인선이 그냥 없던 일이 돼버린 사건이에요. 바로 이해운 후보자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분 보수정당 출신이라 탕평 인사의 상징처럼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확 꼬이기 시작합니다. 보좌진 갑질 논란에 땅 투기 의혹, 심지어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까지. 논란이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온 거죠. 결국 청와대에서 국민 눈높이 안 맞는다면서 지명을 철회해버렸습니다. 자, 이번엔 국제 소식으로 가볼까요? 미국이 서방구 34개국 군 고위급들을 싹 다 불러 모아서 진짜 전례 없는 군사회의를 열었어요. 그럼 왜 모였냐? 바로 마약 카르텔이나 국제 범죄 조직 이런 골칫거리들을 다 같이 힘 합쳐서 좀 해결해보자 뭐 이런 취지였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에서는요. 그 단단해 보이던 권력 피라미드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한창 권력을 다지고 있는 와중에 군부 넘버 2로 불리던 장유샤 부주석이 하루아침에 숙청된 겁니다. 이건 뭐 시 주석의 1인 체제를 두 단단하게 만들려는 일종의 본보기 같은 걸로 해석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장유샤와 시진핑, 이 두 사람의 엄청난 인연입니다. 장유샤의 아버지가 시진핑 아버지의 아주 가까운 전우였대요. 거의 뭐 형제나 다름없던 사이의 아들들인 거죠. 이런 배경을 알고 나니까 이 숙청이 그냥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한편의 드라마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자, 여기까지가 중앙일보가 보도한 그날의 주요 뉴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만 아는 게 과연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여기서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뉴스라는 매체인데요. 이들은 중앙일보 같은 주류 언론이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 바로 무슨 일이 있었냐만큼이나 어떻게 그 이야기가 전달되느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그 주장이 확 와닿으실 겁니다. 대한뉴스가 딱 두 정치인의 기사를 비교했는데요. 한 명은 전재수, 다른 한 명은 추경호. 자, 보세요. 한쪽 기사는 후보자를 지금 한창 시끄러운 스캔들이랑 딱 엮어서 보도하죠? 그런데 다른 쪽 기사는 그냥 첫 출마 선언 하면서 긍정적으로만 보여주고 과거에 있었던 내란 연루 의혹 같은 건 싹 빼버렸어요. 완전히 다르죠? 자, 이렇게 어떤 프레임을 씌우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확 달라진다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게 사라져버리는 이야기들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대한뉴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되게 중요한 사건들인데도 소위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죠. 기존의 큰 신문사나 방송사들한테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예시로 드는 게 바로 서울의 한강 버스 사업입니다. 되게 야심차게 시작한 공공 프로젝트인데 이게 시작부터 아주 큰 벽에 부딪혔어요. 여기에 들어간 돈이 무려 800억 원, 전부 세금입니다. 근데 대한뉴스가 뭘 지적하냐면 이 돈이 원래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에 쓰여야 할 돈이었다는 거죠. 이 헤드라인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여기는 북극이 아닙니다. 한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니, 한국 겨울에 한강 어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예상 못해서 강이 꽁꽁 얼어버리니까 버스를 띄울 수도 없게 된 이 황당한 상황을 비꼬는 거죠. 자, 대한뉴스가 지적하는 두 번째 사라진 이야기, 바로 신천지 스캔들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뉴스에서 싹 자취를 감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뉴스의 주장은 이거예요.
이 신천지 스캔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 주류 언론들이 이걸 그냥 단순한 정치 싸움 정도로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보고 나니 좀 혼란스러우시죠?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미디어 환경 속에서 좀 더 현명하게 뉴스를 볼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이 기사가 어떤 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둘째, 혹시 빠진 이야기는 없나? 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뉴스가 어디서 온 건지 그 출처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결국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오늘 본 뉴스는 과연 누가 어떤 의도로 보여준 걸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